자, 점의 좌표를 4개를 줬어요. ABCD. 이걸 꼭지물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 사변형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평행 사변에 대해서 배웠죠? 자, 평행 사변의 정의 어떻게 됩니까? 정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게 평행사변의 정의입니다. 그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는 거죠. 자, 성질 1번 뭡니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자, 성질 2번 뭔가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성질 3번이 뭔가요? 두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 한다. 이게 성질 3번입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그 사각형이 평행사변이 되기 위한 조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1번 정의를 쓰는 겁니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이 성질 1번입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건 세 번째가 요 성질 2번이고요. 조건 네 번째가 요 성질 3번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아까 5개라 그랬죠. 이 5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걔는 평행사변이 되는 걸 했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추가를 시켜야 돼요. 조건 하나를. 자, 어떤 조건이 있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죠? 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자, 이 평행한 놈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보셔요. 이렇게 평행해요. 그런데 길이는 이렇게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등변사다리 거리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평행한 놈이 길이까지 같아요. 그러면 그건 평행사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뭐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이 문제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맞죠? 어떤 걸까요? 자, 일단은 평행하다라는 건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알겠어요? 자, 물론 니들이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기울기가 같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죠? 그때는 쓸 수가 있겠죠.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평행한 거는 쓸모가 없어요. 대각의 크게 같아도 쓸 수가 없겠죠. 각의 크게 같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2가지로 너네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뭐냐? 대변의 길이가 같다. 즉,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 요걸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자, 2등분 하다 보니까 이 점과 이 점의 한가운데 점을
얘가 지나간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의 한가운데 점을 얘가 지나간다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보통 우리가 A, B, C, D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A, C의 중점이 B, C의 중점이랑 같다. 이걸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참 많이 씁니다. 평행사변형에서 또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평행사변형보다 위의 등급인 사각형은 다 쓸 수가 있겠죠. 자, 평행사변형 위의 등급의 사각형이 뭐가 있을까요? 직사각형 맞습니다. 직사각형도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은 만족하고 추가인 조건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죠? 또요. 정사각형 맞습니다. 또요. 마름모. 알겠습니까? 마름모입니다. 자, 이 쌤하고 이제 중학교권 안에서 자, 사각형에는요 제일 높은 등급이 누구예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제일 대장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 사각형 밑에 두 개의 라인이 생깁니다. 하나는 직사각형, 하나는 마름모.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2인자가 둘이에요. 알겠어? 왕은 하나인데 2인자는 둘이야. 자, 그 밑에 평행사변형. 그 밑에 뭐죠? 그렇죠. 그 밑에 사다리꼴입니다. 뭐 사다리꼴. 그 밑에 그냥 일반 사각형이에요. 아이씨, 그림이 좀 애매해졌네. 그 밑에가 그냥 사각형입니다. 그냥 사각형. 아무렇게나 좀 그릴게요. 그냥 사각형.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게 뭐냐면 이 평행사변형의 윗등급 애들, 그죠? 얘보다 등급이 높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평행사변형입니다. 알겠어요?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맞아요.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다. 맞다니까요.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평행사변형 위에 있는 애들은 다 평행사변형 성질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애들도 평행사변의 성질인 요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대로. 자, 그럼 여기서 대변의 길이와 각각 같다를 쓰려면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 맞죠? 한번 쓰고 또 뭐요? AD와 BC가 같다. 한번 쓰고 이게 두 번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를 쓰면 정말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A, B, C, D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3이고요. 4,1 A, B 1,8이잖아요. 자, 그러면 AC의 중점은 얼마입니까? 2분의 A 마이, 2분의 B 3. 이게 바로 AC의 중점이죠. 자, BD의 중점은 2분의 4, 1, 5, 2분의 마일 8, 7 이거죠. 이 두 놈이 같아야 되니까 이 위에 있는 얘가 5가 돼야 됩니다. A는 7이겠죠. 그러면 그죠? A는 7. 자, 이제 이게 같아야 됩니다. B는 4네요. B는 4. 끝. 훨씬 간단하죠. 이거 쓰는 게. 그죠? 알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내용이 고등학교에 나오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 풀다가 보면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건데 하는 것들은 좀 기억하세요. 그런 애들은 좀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온 애들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굳이. 여기 있어요. 자, 우리 닮음을 배웠을 때 평행선하고 했을 때 나온 거예요. 삼각형을 이렇게 딱 하나 주고 꼭지각을 2등분을 시키면 돼요. 자, 이게 동글동글이 이 각이 크게 같다라는 표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잘 보세요. 왼쪽 변의 요 길이와 오른쪽 변의 요 길이의 비는 요 밑에 있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와 같다. 기억나십니까? 자,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맞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됐죠? 자, 선생님은 애들 요 중학교 때 가르칠 때 요 공식 잠자리 눈 공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잠자리 눈처럼 생겼죠? 자, 잠자리를 엄청 확대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왼쪽 눈이 왼쪽 눈, 오른쪽 왼쪽 이빨, 오른쪽 이빨 아닌가요? 좀 닮지 않았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솔직히 뭐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뭐 심심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왜 그랬는지. 여기 평행선을 이렇게 긋고요. 이 연장선을 긋고요. 여기에 평행선을 그으면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억각이 여기라서 여기 같고요. 여기에 동의각이 여기라서 여기 같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건데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을 준 거예요. 그냥. 똑같으니까. 알겠습니까? 어렵다 하면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잠자리 눈만 외우면 됩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이빨, 오른쪽 이빨의 비가 같다입니다. 자, 이거 말고 비슷한 놈 하나 더 있었어요. 그죠? 자, 어떤 거냐면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는 자, 이거는 내각을 2등분한 거죠. 이번에는 이 삼각형의 외곽을 2등분합니다. 외곽.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2등분을 외곽이 2등분이 안 됐네. 이쯤 해야 2등분인가? 자, 그래서 외곽을 2등분하고 나면 이거를 연장해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겨요. 맞죠? 그럼 여기도요. 요 삼각형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 왼쪽 대 오른쪽은 입니다. 이것도 그죠? 저거랑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 이것도 왼쪽 오른쪽. 자, 요거는 왼쪽에서 여기까지, 오른쪽에서 여기까지의 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챙이 공식. 알겠습니까? 올챙이처럼 생겼죠. 이 올챙이처럼. 그래서 올챙이 왼쪽 대가리, 오른쪽 대가리, 왼쪽에서 긴 꼬리까지, 오른쪽에서 짧은 꼬리까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겠죠? 왼쪽에서 꼬리까지, 오른쪽에서 꼬리까지. 이렇게 올챙이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지금 좌표를 A가 1,5, B가 2,1, C가 7,3인데요. 자,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D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샥샥 1,5 자, 이 정도 된다고 치고 A 마이, 1
마 2, 1. 요 정도 된다 치고 B C가 7, 마 3, 7, 마 3 한 요 정도 있다고 칩시다. 7, 마 3. 자, 그럼 삼각형을 일단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제 각 A의 이등분선이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 B와 C, 선분 BC와 만난 이 점을 D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이런 소리인 겁니다. 됐나요?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내각을 이등분했다고? 그렇다면 이 왼쪽과 오른쪽의 B가 이 왼쪽과 오른쪽의 B랑 같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외워서 알고 있죠. A, B의 거리 구해볼까요? 자, 루트 1에서 마이 빼고 제곱 9, 5에서 1 빼고 제곱 16, 5입니다. 그죠? 이 길이가 5입니다. 자, 이제 AC의 길이 구해볼까요? AC의 길이 루트 7에서 1 빼고 제곱 66, 36, 5에서 마 3을 빼면 8, 8이 64, 110입니다. 10. 그럼 보세요. 5대 10, 1대 2라는 거죠. 즉, 요 길이와 요 길이의 B가 1대 2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B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D가 되겠네요. 우리 내분점 공식 배웠잖아요. 맞죠? 자, 1대 2 더하면 3분의 맞습니까? 자, 1이랑 멀리 있는 애 7 곱하면 7. 그 다음 2랑 멀리 있는 애 B가 뭐였지? 마이 곱하면 마4 콤마 3분의 1 곱하기 마3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좌표는 1, 뭐야 이거 분수가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 맞습니까? 맞네요. 찝찝하게 분수가 나오고 그래. 그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삼각형의 무임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오심에 대해서 할 건데 사실 여기서 하나는 교과과정에서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삼각형은 5가지 중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삼각형의 외심. 내심. 앞에 삼각형의 생략했습니다. 무게, 중심, 수심, 방심. 웃기죠, 이런 방심. 이렇게 5가지의 중심이 있어요. 자, 삼각형의 외심 뭡니까?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입니다. 자, 내심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수직은 빼야 됩니다. 요 수직은 세 변을 할 때만 수직 이등분선이고요. 각은 그냥 이등분입니다. 자,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 이런 겁니다. 자, 수심은 세 수선의 교점인 거고요. 자, 방심은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외곽이 있고 외곽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등분을 하시고
여기에 이등분을 하시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여기가 방심인데 이 교과가 좀 애라서요. 몰라도 됩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심이 모두 일치하는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이 딱 한 점으로 딱 일치해요. 맞습니다. 정삼각형.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정삼각형은요. 세 변을 보세요. 여기서 한가운데 잡아서 이렇게 이등분 올리고 여기서 한가운데 잡아서 올리고 한가운데 잡아서 수직으로 올리면 한 점에서 만나고요. 이게 세 각의 이등분선도 돼요. 그러니까 즉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지고요. 중선도 돼요. 이게 여기 한가운데 점이죠. 마찬가지죠. 여기에 한가운데 점이죠. 역시 여기도 한가운데 점이죠. 중선의 교점도 되고요. 세 수선의 교점도 돼요.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을 내렸더니 되죠. 모두 일치하는 점이 바로 이제 정삼각형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정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외심의 위치를 찾으라 그러면 그냥 무게중심의 위치를 찾으면 돼요. 내심의 위치 찾아라? 무게중심 찾으면 돼요. 수심 찾으라고? 무게중심 찾으면 돼요. 다 무게중심을 찾으면 돼요. 우리는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무게중심은 어떻게 좌표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삼각형이 있어요. 이거 안 나오네. 자, 점 A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자, B를 x2, y2, C를 x3, y3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B와 C의 중점에 중선을 내릴게요. 이렇게 중선. 우리가 중점에 선을 내린 걸 중선이라고 했죠? 파푸 정리할 때 한번 했죠? 자, 중선을 내렸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여기에 중점이니까요. 2분의 x2, x3, 2분의 y2, y3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무게중심은 이 중선 위에 있어요. 그죠? 원래는 여기도 중선을 그어서, 그죠? 중선을 그어서 요게 지금 무게중심이 될 건데 무게중심의 성질 중에요. 이거와 이거의 길이가 2대1이다. 이거 배웠죠, 중학교 때. 그죠? 요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와 이 점에 2대1로 내분한 점 구하면 되죠, 바로. 굳이 또 이 좌표 구하고 뭐 할 필요 없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2대1이니까 3분의 이렇게 되겠죠, 3분의. 자, 1 곱하기 멀리 있는 놈, x1 더하기 2 곱하기 멀리 있는 놈. 2 곱하기 이거 하니까 분모 2하고 약분이 되네? 결국 x2 더하기 x3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y좌표 역시 똑같죠. y좌표 1 곱하기 y1, 2 곱하기 요거 y1, y2, y3 이렇게 무게중심 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뭐 외우기 정말 쉽죠? 이 삼각형에 그냥 세 점의 평균? 그런 느낌? 그죠? x좌표 다 더해서 나누기 3 y좌표 다 더해서 나누기 3
맞습니까? 그게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알겠죠? 자, 뭐 무게중심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좀 알 것 같지 않나요? 왜 무게중심? 그죠? 딱 무게가 한가운데 딱 고정해 적히겠죠, 그죠? 자, 다음. 자, 이게 또 중요한 사실인데요. 자, 어떤 중요한 사실이 또 있느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요 일정한 비로 내분점을 다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m 대 n 이런 식으로 길이를 점을 하나 잡고요. 내분점을. 이게 정삼각형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삼각형이나.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m 대 n 잡고요. 여기서 m 대 n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m 대 n, m 대 n, m 대 n 이렇게 돼야 일정한 비로 자른 겁니다. 전부 세 변을. 그러면 이 내분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만들면요. 안에서 내분점을 삼각형 똑같은 m 대 n, m 대 n, m 대 n 만들면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원래 있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똑같아요. 일치해요.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자, 왜 그런지는 방금처럼 증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A좌표, B좌표, C좌표 주고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공식 m 플러스 n 분의 mx1 nx2 랄랄라 잡고 이거도 방금 이거 잡고 이거 잡고 그리고 무게중심 딱 구해보면요 처음 무게중심이랑 같은 값이 나와요. 나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아니, 궁금한 사람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이거는 증명하는 것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증명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해보면 나온다고 이렇게 방식으로 하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뒤에도 아마 문제 나올 거예요. 이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시험에도 나올 확률 엄청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체크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세 점을 꼭지로 한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여라. 그럼 3 더하기 7 더하기 2 하고 나누기 1 더하기 2 더하기 6 나누기 3 4,3 그죠? 그 다음에 세 점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여라. 마이 5 3 더해서 나누기 3 3 4 마일 더해서 나누기 3 2,2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개 쉽죠? 자, 다음 거. 이거 똑같습니다. 자, 6번. 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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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C, 1,7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죠. 이놈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랍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1 A 더하기 B 더하기 1 나누기 3 얘도 0이고 자 B 더하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먼저 쓸게요. 더하기 7 나누기 3 얘도 0이다 이런 소리겠죠. 자 분수는 분자가 0이라야 0이죠. 이 두 개 연립하면 됩니다. 자, B 없애려면 빼면 되겠네요. A에서 마이 빼면 3A. 자, 1에서 7 빼면 마6는 0. A는 2가 되겠네요. 자, A에 2 넣었더니 B는 마3.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를 구하여라. 둘이 곱하면 마6이 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해보셔요. 자, 자치의 방정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치의 방정식. 자, 자치가 뭔가요? 하숙 자치 뭐예요? 당연히 알겠죠. 자, 너네 발자취 한 말 들어봤나요? 발자취. 발자취를 찾아서 뭐 발자취를 남기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지나간 자리 그런 느낌. 알겠어요? 자, 이 앞에는 점의 라는 말이 빠진 것 같아요. 점의 자치의 방정식. 알겠습니까? 그러면 점이 지나가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자, 점이 지나가면 쌤이 지금 간격을 벌려서 그렇지만 점이 지나가면서 이 빈 공간 안 남기겠죠. 그죠? 점 지나가면서 뭐가 되겠어요? 선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치의 방정식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 이라고 합니다. 도형의 방정식.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14번에 보면 1대2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 자체 방정식 문제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니들이 알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니들이 배운 도형의 방정식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너네 사각형 도형의 방정식 알아요? 원 도형의 방정식 알아요? 원은 좀 있으면 배우겠네. 니들이 기껏 배운 건 직선의 방정식 정도. 맞죠? 예를 들어서 AX, BY, C는 0 이딴 식으로 생겼으면 직선의 방정식인 거죠? 맞습니까? 자, 또 Y는 AX 제곱 이딴 식으로 생겼으면 포물선의 방정식이죠. 물론 2차 함수긴 한데 2차 함수의 모양이 포물선 모양이죠. 포물선의 방정식. 그래서 니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라고는 직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이게 다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요 다음 단원에 원의 방정식을 배워요. 원의 방정식. 그 원의 방정식도 도형의 방식, 자체의 방식의 한 종류고요.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한다면 알겠어요? 잘 안 하긴 하는데 요새. 자, 요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포물선도 니들이 지금은 요런 포물선 아니면 요런 포물선만 배웠죠? 이런 포물선도 배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우느냐? 쌍곡선의 방정식도 배웁니다. 쌍곡선. 자, 물론 우리가 지금 2학기 과정에 유리함수가 쌍곡선 형태의 한 종류이긴 한데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점근선이 두 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쌍곡선의 방정식 이런 것도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 중에. 자, 어쨌거나 이거는 뭐 기하 가서 고민할 문제 아닌가요? 지금 니들은 기껏 해봐야 직선, 포물선, 원방 여기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자체 방정식을 풀 때 방법이 있어요. 순서가 있다고요. 우리 1차 방식 활용할 때도 어떻게 했죠? 1차 방식 활용해라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라고 둔다.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식을 세운다. 그 다음에 식을 푼다. 네 번째 확인한다. 뭐 이런 단계를 거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스텝 바이 스텝.
갑자기 영어를 하니까 말이 꼬여.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 단계씩 거쳐야 좀 쉬워집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역시 구하고자 하는 점의 자치의 점을 말이 되나 이거? 구하고자 하는 점의 자치의 점을 어쨌거나 이 점을 p x, y라고 둔다, 놓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앞에 말은 뭐 상관없고 어쨌거나 여기서 어떤 뭐 점의 자치를 구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그 문제 보세요.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x, y라고 두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나요? 자, x, y라고 두는 건 확실한데요. 이 p는요, 내가 그냥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꼭 이 점이 p일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q일 수도 있고 r일 수도 있고 아무 점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준 겁니다. 우리가 점 A, 점 B 이랬으니까 얘는 점 P 이렇게 준 겁니다. 이름을. 근데 문제 안에 P라는 점이 있으면 또 P 좀 헷갈리겠죠. 똑같이 겹치겠죠. 그때는 다른 이름을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x, y를 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이름 짓는 것보단. 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역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식을 세운다. 이거입니다. 여기까지 1차원식 활용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1차원식 활용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라고 둔다.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운다. 그죠? 요거는 x, y라고 두는 거고 1차원식 활용은 x라고 두는 거 그냥 구하고자 하는 값을. 그죠? 여기까지 완전 똑같아요. 자, 세 번째부터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1차원식 활용에서는 식을 세웠으니까 이제 풀겠죠? 맞아요? 근데 얘는 풀지 못하겠죠. 왜 못 풀어요?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미지수가 한 개, x만 있으면 그냥 x의 값이 나오잖아요. 식을 풀면. 근데 x, y가 있으면 답이 안 나오지. 이거는요, 뭘 하냐면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더 쉽죠.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워놓고 뭐 분배법칙 할 거 있으면 분배법칙 하고 이항할 거 있으면 이항하고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역시 1차원식 활용에서는 확인한다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이거 비슷해요. 이것도 정리하고 났더니 이 정리한 놈이 어떤 도형인지, 그지?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의 방정식인지 이제 밝혀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도형의 방정식인지 이걸 정리하고 났더니 이거 직선이네. 기울기 얼마이고 y절편이 얼마인 직선이네. 이거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 포물선인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놈이 어떤 도형인지를 밝혀주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꼭 기억하십시오. 4단계. 다시 점의 자체 방식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둔다. 두 번째, 주어진 조건에 맞는 식을 세우고요. 이건 조건이 다 다르겠죠? 문제마다 다르겠죠? 조건이? 그리고 정리해서 이게 어떤 도형의 방식인지 그냥 밝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니들이 외워야 할 도형의 방정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네들이 외우고 있어야 할 도형의 방정식.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문제만 푸는데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문제가 무엇이냐? 자, 직선 점 P가 직선 x 빼기 2y 더하기 1은 0 위를 움직인다. 그런데 A라는 점은 3,-2고 자, 성분 AP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보여라. 글자 너무 쓰기 싫습니다. 글자 너무 더럽죠. 정말 글자 쓰기 싫습니다. 전자칠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아까 이제 뭐라 그랬죠? 자체 방정식 보면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둬야 된다 했죠. 자, 여기서 1대1로 내분하는 점, 이 점, 내분점을 x, y로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내가 p라고 두기로 했죠. 근데 점 p가 여기 있어 이미. 안 그래? 얘 이름을 p라고 하면 안 되지. 제 이름도 p인데. 그럼 얘 이름 뭐라고 해야 돼? 나 q라고 하면 되지. 뭐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지. q라는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점 p도 있잖아요. p도 좌표가 필요해. 안 그래? 그럼 p는 뭐라고 하냐? p는 a만 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좌표는 무조건 x, y로 두면 되고요. 그 이외에 어떤 점이 발생하면 걔는 a, b라고 넣으세요. 알겠어요? 자, 그럼 쉽습니다. 이 점 p가 이 직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위에 있다, 움직인다, 지나간다, 대입입니다. 그럼 대입했더니 어떤 식이 나오냐? a 빼기 2b 더하기 1은 0. 이런 식이 하나 발생하죠. 자, 두 번째. AP를 1대2로 내분한다라고 했으니까 내분점 구해봅시다. 자, 이게 A고요. 자, 다시 좀 쓸게요. 우리한테는 이 방법이 익숙하죠? 3, P, A, B 1대 2 이렇게요. 자, 그러면 3분의 맞습니까? 1 더하기 2 3분의 1 곱하기 A 2 곱하기 3 6 3분의 1 곱하기 B 2 곱하기 마이 4 이게 내분점이고요. 그게 얘가 얘죠. 얘가 얘. 그러면 얘라는 말은 이 값이 x라 소리죠.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6은 3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요? 3x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y라는 거죠. 그러면 3을 여기 y 곱해주면 역시 b 빼기 4는 3y b는 3y 더하기 4 이렇게 됐죠. 그럼 왜 얘들을 a는 b는으로 고쳤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해놓았던 이 식에 대입하고 싶었던 a는 b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a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x 빼기 6 이렇게 되고요. b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y 더하기 4 거기다가 더하기 1은 0. 자, 여기까지가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운 겁니다. 지금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운 겁니다. 이제 뭐 하라고요? 정리하라고요. 정리. 그죠? 자, 3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여기 마6에 여기에 마8에 여기에 1까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는 0 정리 끝. 이제 얘가 뭡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그죠?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면 그건 직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뭐 굳이 이걸 뭐 기울기 얼마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한 게 이게 답이잖아요. 이걸 답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또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좀 전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먼저 나왔다니까요, 제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자식. 먼저 나왔네. 자,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게 직선의 방정식입니까? 직선으로 돼 있는 거? 아니, 방정식. 네, 뭐 맞습니다.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직선의 방정식은요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x, y가 1차 방정식이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니들이 흔히 알고 있는 y는 mx 더하기 n 요런,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기울기 y절편 이렇게 배우잖아요. 요렇게 생긴 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생긴 형태는 직선의 방정식 한 종류예요. 아까 전에 우리 방금 했던 꼬라지 있죠? ax, by, c는요 이 꼴이 더 직선의 방정식에 맞는 형태의 꼴이에요. 사실 이게 두 개 다 맞는데 얘를 그래서요 이 직선의 방정식에 얘는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일반형. 자, 전에 말했죠. 표준형이라는 건 니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애들이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도 보시면 y는 a에 x 빼기 p의 제곱 q 이렇게 생긴 게 표준형이고요.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된 게 일반형이죠. 이 차이를 알겠죠? 일반형은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표준형은요 생긴 건 좀 더러워요. 하지만 이거 보니까 꼭지점 잡고 피큰바 큐네. a r로 블록하고 어쩌고저쩌고 기울기 m이네. y절편 n이고 대충 뭐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이 표준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방정식의 표준형은 보시면 어떤 놈이랑 많이 닮았어요. 얘가 누구랑 닮았느냐? 1차 함수랑 닮았어요. 1차 함수. 1차 함수가 뭔데요? y는 ax 플러스 b, a는 0이 아니야. 얘가 1차 함수죠. 내가 그냥 a, b 대신에 m을 썼을 뿐이지 사실 똑같은 거잖아. 똑같이 생겼지? 근데 여기서 내가 m이 0이 아니란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런 말. 그럼 안 했잖아. 1차 함수는요 0이 아니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차 함수가요 직선의 방정식 xy가 1차 방정식 안에 포함이 되는 애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안에 1차 함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진 않아요. 왜냐? 1차 함수는요 y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x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얘들이 없어지면 안 돼요 절대 1차 함수는. 그런데 x에 대한 1차 방정식은요 x 하나쯤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y 하나쯤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만 살아있어도 돼요. 물론 다 사라지면 안 되겠죠. 하나만 살아있어도 얘는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1차 함수는 이게 둘 다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1차 함수를 1차 직선의 방정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정확하게는 포함은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그 중학교 때 또 배웠던 이 y가 사라지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x는 k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x가 사라지면 y는 뭐 l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k가 뭐지? y축에 평행하고 x의 값이 k인 직선. 이것도 직선이잖아요. 기울기 있어요? 없잖아요. 기울기 없어도 돼요. 그죠? 직선이에요. x와 1차 방식이고 직선의 방식이에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y는 l, L, 여기 L, 그죠? 이것도 직선의 방식이죠. 직선이니까요. 기울기는 0이죠, 이번에. 됐죠? 누워있는 애는 기울기가 0입니다. 서있는 애는, 완전히 서있는 애는 기울기가 무한대인데요.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직선의 방식에 대해서. 자, 그러면 사실 직선의 방식 하면 그래프거든요. 그래프 그리는 거지. 식 세우고 그래프 그리고. 자, 첫 번째. 어떤 조건을 주면서 직선의 방식 세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조건을 주냐. 기울기 m. m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기울기 m. 그 다음에 y 절편 n. 직선의 방식 완전 세우기 쉽네. 그죠? 뭐라고 세우면 돼요? y는 mx 플러스 n. 오, 쉽네. y는 mx 플러스 n. 자, 이 형태도 직선의 한 형태라고 했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꼭 일반형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울기 m, y좌편 n이 직선의 방식. 이렇게 쓰면 끝. 그죠? 자,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쉬운 이런 걸 넣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울기를 주고 y절편이 아니라 그냥 지나는 한 점을 줍니다. x1, y1 이런 식으로요. 자, 이때 여기서 우린 중학교 때 배운 방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죠, 이거? 자, 해보겠습니다. 연습. 기울기가 2고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요, 중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y는 기울기 2라고요? 2x 플러스 이거 모르겠네요? b 보통 ax 플러스 b라고 하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3,2 지난다고요? 대입. 그래서 2는 2, 3은 6 더하기 b. b가 마산의 그럼 완성. y는 2x 마이너스 4. 이게 중학생 방식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중학교 방식이에요. 자, 물론 중학교 방식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쉽죠? 그죠?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고등학교 방식을 배우면 더 빠르고 더 빨리 나와. 빠르고 빨리 나와. 빨라. 더 쉽게 빨리 나와. 더 쉬워. 잘 봐. y는 공식처럼 외우면 돼. y는 기울기 m이니까 mx 이렇게 해도 기울기 m 아니야? 맞지? mx 이렇게 해도 갈로가 있어도 이거 분배법칙 하면 기울기도 m 되잖아. 그리고 이 점을 지나니까 우리가 x 빼기 x 좌표, y 좌표 이렇게 쓰면 무조건 x1, y1을 지나게 돼 있지. 자, 생각해봐. 내가 여기 x1을 넣어봐. 그럼 여기 x1을 넣으면 얘가 0이 되잖아. 그럼 y 값이 무조건 y1이 되게 돼 있지. 즉 이놈은 무조건 x1, y1을 지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기울기가 m이라면 그럼 여기다 m 붙여주면 되지. 그러면 그게 쉽지.
자, 그럼 방금 했던 거 해볼게. 자, 기울기 2라면 y는 2 갈로 때리고 3,2 지난다고 x 빼기 3 더하기 2 끝. 끝 아니야? 자, 분별지 2 마6 더하기 마4 바로 나왔네. 암산도 되잖아 이제. 야, 이거 지금 뭐 이렇게 길게 썼던 걸 한 방에 해결하지 않니? 이제 이 방법을 쓸 거라고 이제 앞으로. 알겠어요? 이게 마치 우리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거랑 비슷하잖아. 여기 제곱 붙이면 꼭지점이야. 아, 미안해. 그제? 이해됐죠? 공식점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무엇이냐? 세 번째 뭘 줄까요? 기울기 안 줍니다 이번에. 그냥 지나는 두 점을 줍니다. 점 두 개를 주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해라 이런 겁니다. x1, y1, x2, y2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요 두 점에서 기울기를 얻을 수가 있죠.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게 기울기죠. 그러면 이 m의 값을 x2 빼기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으로 구해서 더하기 공식 또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y는 x 빼기 x1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점을 지나는 점을 얘를 쓴 거잖아요. 기울기 구하고 나서 얘를 써도 될까요? 되죠. 상관없습니다. 이 점이나 아무 놈이나 써도 돼요. 그래서 x2, y2 써도 돼요. 알겠습니까? 이 점은 네가 저 두 점 중에 걸리는 거 아무거나 쓰면 돼요. 간단하게 갖고 와서. 알겠죠? 그걸 정리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마지막 4번. 4번은요. x절편과 y절편을 줍니다. x절편과 y절편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역시 중학교 때 그냥 지나는 두 점하고 이거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x절편이 a면 a, 0, y절편이 b면 0, b잖아요. 두 점으로 기울기 구할 수 있고요. 기울기 구하고 나면 y절편 바로 대입해서 바로 식쓰면 되죠. 중학교 방식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하지만 고등학교 방식도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공식 x절편이 a면요 a분의 x, y절편이 b면요 b분의 y는 1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이런 끝이라고요. 자, 우리가 거꾸로 이 식에서 x절편 한번 구해볼게요. 자, x절편 구하려면 어디에 0 넣어야 돼요? y 0 넣어야 되죠. y 0 넣어보세요. a분의 x는 1이에요. 그럼 x가 얼마야 돼요? a여야 되겠죠? 봐요, x절편 a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y절편 구해볼게요. x에 0 넣었어요. b분의 y가 1이래요. y가 b죠? y절편 b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x절편은 x, y절편은 y는 1. 물론 답을 이렇게 잘 안 적죠. a, b의 최소 공배수 곱해가지고 일반형으로 보통 표현을 하겠죠. 알겠어요? 하지만 그냥 공식으로 외워두고 쓰면 굉장히 편해요. 의외로.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설명이 하나 남았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 있죠. 그 내용 4번. 요거는 좀 또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개념 체크를 얘들아 개념 체크를 1, 2번만 해보거라.